왜냐하면 지목이 대지인데 건축물이 들어설 준비는 하지 않고 농작물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우선 구독과 알림은 잊지 말고 꼭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에게는 좀 큰 힘이 되더라고요.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 올라오는 부동산 정보와 경매 정보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많이 얻어 가세요. 분명히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꼭 부동산 경매가 아니어도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왠지 부동산 경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이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매 투자가들이 무슨 점쟁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럴 조짐이 보이는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번호는요 2020 타경 4100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청부금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80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격은 대략 4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물건의 사진을 보면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람에 따라 누구는 약간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대지인데 건축물이 들어설 준비는 하지 않고 농작물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보통 도심 주택가 모습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은 아니죠. 분명히 대지이고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서 당연히 이곳도 건축물이 들어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고 밭으로 이용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은 왜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바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택지 개발 예정 지구인데도요, 충분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남아도는 이른바 공급이 많은 그런 형국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군데 건물이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건축물이 들어선 것도 아니라 그냥 뜨문뜨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냥 땅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토지주는 은행의 근저당권도 부담이 크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빌린 금액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압박이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택지를 조성하면 한꺼번에 다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입지가 좋은 곳부터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 나은 입지에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됩니다. 건축물이 올라가도 공실이 계속 늘어가면 입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곳은 상대적으로 공실 위험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건축물이 쉽게 지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포와 불안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은 수요가 점차 늘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풀어지기 마련인데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 수요가 정체되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땅도 그런 물건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땅을 놀리게 되면요, 쓰레기만 점점 늘어가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지에 뭐라도 심고 가꾸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대지를 밭으로 만들려고 해서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여도 어쩔 수 없이 밭이 되는 거죠. 주변을 봐도 빈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곳은 버티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에 나오기도 하고 공매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매입했던 가격보다 더 낮게 던져야 하는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매수자가 없으니까 가격 하락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경매에서도 이런 물건은 소위 말하는 시세라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어져요. 매수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세를 낮춘다고 해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살려는 사람은 낮게 살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은 그나마 손실을 좀 적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관망하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감정 가격이 4억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지만 유찰은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고요. 유찰된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이것 또한 매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토지의 특징은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이상 투자를 위한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보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높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지로서의 가치 회복이 될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분명히 이런 땅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건축물을 올릴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일 테고 건축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야 이런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결국 수요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주 힘겨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주변 여건이 충분히 도시화되고 편의시설이 늘어나니까 마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쉽게 이런 물건을 매수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물건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수요층이 늘어날 것이라고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걱정을 사서 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 물건은 다행히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변의 경매 물건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토지주 입장에서는 경매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일단 거래가 되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절히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땅에 관심이 간다면 충분히 현장 조사를 해야 하고 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그 다음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면서 나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도 있고 시간적인 여력도 있다. 뭐 이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와도 나가려고 할 때는 쉽게 출구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히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심과 주택지 주변 대지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토지주 입장에서 농작물보다는 건축물을 세워야 하겠죠. 토지주 입장에서 수억 원 하는 대지를 밭으로 쓰고 있는 심정이 뭐 오죽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토지주라면 저 상황에 웃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 볼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집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